새벽 4시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거리에서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나?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주운 음식물 부스러기를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단 5년 전만 해도 이 노인은 직원 100명의 회사 대표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자식들은 그를 버렸고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가 내린 충격적인 결단 앞에 자식들은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새 삶을 찾은 아버지, 과연 그는 배신한 자식들에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과는 마지막으로 언제 통화하셨는지 혹은 자식들과 언제 통화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김영수입니다. 한때는 사업도 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낡은 코트 하나 걸친 채 떠도는 노인이 되어 있네요. 손을 뻗어본 적도 없는 국어를 해야 하는 삶. 길가에 버려진 상자를 깔고 잠을 청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버린 가족들. 아버지, 미안하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하고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나 같은 늙은이는 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문자가 오면 늘 한 줄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연락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조차 필요 없는 존재인가? 거리는 잔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다 손수건을 떨어뜨린 척 내 앞에 던져주고 누군가는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편의점 앞에서 남은 삼각김밥을 버리는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남은 음식이라도 좀. 하지만 돌아온 건 경멸의 시선과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경찰 오면 곤란하거든요. 길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을 지나가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대하는 듯 했어요. 나는 그렇게 점점 존재감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공원의 나무 아래에서 떨고 있던 날이었죠. 비는 쉬지도 않고 내렸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누군가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올려다보니 한 청년이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렇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실버타운 입주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었죠. 이곳에서는 따뜻한 밥도 나오고 주무실 방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힘들게 사시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곳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첫날,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세련된 건물, 청결한 복도,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 이곳은 내가 떠돌던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침대에 누웠을 때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될 줄은. 입주한 첫날, 저는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도 되는 걸까요? 그동안은 바닥에 상자를 깔고 자는 것이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식사하러 오세요. 복지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에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식판 위에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망설이며 수저를 들었지만 국을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실버타운 내 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이 가득한 공간,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문득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틈틈이 경제 서적을 읽었던 그 시절이요. 한때는 누구보다 바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혼자 남아있네요.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요가, 합창, 그림 그리기.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경제 세미나였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랜만에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 수 100명 이상,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운영하던 기업 대표였죠. 하지만 한순간의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때 가족들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조용히 듣기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흐름에서는 순간 강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앉아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경제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실버타운에서 저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경제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입주자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 요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누군가는 단순한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실버타운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면서 가족들과도 다시 연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고 있단다.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단다. 얼굴 한번 보자꾸나. 손주들은 잘 크고 있니? 그러나 몇 시간,
며칠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아버지, 우리 애들도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아버지,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그들을 잊어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실버타운 직원 한 분이 우연히 제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 있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운영했던 회사의 자료였습니다. 직원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어르신,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직접 회사를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실버타운 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입주자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어르신이 아닌 과거에 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사실은 대기업 대표셨대. 진짜야? 그런 분이 왜 여기 계시는 거야? 입주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존경과 궁금증이 뒤섞인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 동안에도 제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의 가족들은 하나둘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텅 빈 테이블 앞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어르신,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는 저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구나.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을 돌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거리에서처럼 외면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는 입주자들은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언제나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내면서 저도 모르게 잊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요가, 합창, 미술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경제 세미나였습니다. 강사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경제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강사의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사의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실버타운에서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입주자들이 저를 찾아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관심 없던 주제였지만 이제는 재산 관리를 위해 배우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둘씩 질문을 받다 보니 저는 다시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처럼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직원들조차 저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답장조차 받기 어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연락을 하다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저를 외면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새 통화는 만남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실버타운의 정문 앞에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함께였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도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실버타운의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며 정원, 각종 편의시설을 보면서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혹시 생활비가 넉넉하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가족이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사업이 무너졌을 때 가족들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몸을 떨던 날들, 배가 고파 편의점 앞을 서성이던 순간들, 그때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가족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단순한 온정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연락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이들이 갑자기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도 종종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버지, 실버타운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 없으세요? 아버지,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단 한 줄의 답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오래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에서 불편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다시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손주까지 데리고 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진심이겠지요. 그러나 어른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여유로운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실버타운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건강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 손주들이 얼마나 커 가고 있는지. 그러나 결국 대화의 방향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차갑게 식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러운 척하면서도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혹시 생활비를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돈이 필요해서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길에서 비를 맞으며 몸을 떨던 날들, 버려진 음식이라도 얻어보려 편의점 앞을 서성이던 순간들. 그때 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척하면서도 제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때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드렸을 때 무슨 답장이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들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땐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가족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떠돌던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찾으려 했습니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굶주리며 길에서 잠을 잘 때 단 한 번이라도 걱정은 했습니까? 손주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그 후로도 가족들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에게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의 정원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연락을 끊은 후에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얼굴 보고 말씀 나누면 안 될까요?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몰차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명과 후회는 이제 와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정문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뵙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는 강제로 면회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만나주리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실버타운을 떠나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행동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다시 접근해 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속을 포기한다는 공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을 가족들에게 한 푼도 넘기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나를 찾지 마라. 너희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감정이 섞이지 않은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차단하고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의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계획했던 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실버타운에서 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저를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강제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상속 포기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제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제 재산이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는 한 가족들이 다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상속 문제도 법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긴 세월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와 나는 이제 남남이다.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더 이상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서운함을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문자 이후 가족들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그들을 이해하려 애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에서 그들의 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결정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모든 법적 조치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돈도 기대했던 유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온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했고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란 존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제 행복을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의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을 가족에게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들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반면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인연을 끊었지만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구나.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은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싱그러운 초록빛을 더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정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이 작은 일상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버려졌고 그들에게는 단지 돈을 주는 존재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지내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입주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떠나갔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 인생을 내어줄 이유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제 삶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들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저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영수 씨는 진정한 자유를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해야만 하는 관계가 과연 진정한 가족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